예, 저희가 준비한 4위와 5위가 나왔습니다. 이 인물이요. 예. 이번엔 대장동 의혹의 또 다른 핵심 인물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의 수상한 행적들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작년에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선고 전후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과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화면부터 잠시 만나볼까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말로 너무 먼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경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판결 전후로 논란의 인물 김만배 씨가 과거 작년 권순일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찾아갔다. 이렇게 시점별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례적인 거죠? 저는 제가 이제 변호사 경력이 25년이 됐어요. 만으로 25년이 되고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법사위원을 했으니까 저는 대법원을 갈 일이 있었죠. 네. 그런데 저렇게 한 대법관한테 그 임기 중에, 근데 지금 임기 중도 아니고 뭐 이렇게 시간이 길지도 않아요. 만 1년 좀 넘는 기간 중에 저렇게 8번을 갔다. 그리고 평균 시간이, 방문 시간이 뭐 저렇게 오랜 시간 40분 이상씩 있었다. 저는 아마 지금 이제 모든 대법관들 기록을 다 봐도 저런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전 대법관의 그 대법관 임기 동안의 기록을 봐도 저렇게 많은 방문을 한 사람 아마 저 김만배 씨 말고는 없을 겁니다. 저희가 아는 법조 상식으로는 이렇고요. 예.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예. 제가 이제 법조 출입 기자를 해봐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예. 대법관들을 기자들이 잘 안 만납니다. 예. 왜냐하면 이 대법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판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혹여 자신의 이야기에서 판결의 어떤 여러 가지 비춰질 경우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대법관들은 거의 제가 출입할 때도 대법관들 만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아주 친한 사이 아니면 밖에서 뭐 식사할 때 만난다든지 이렇게 사무실에서 자주 만난다는 거죠. 사실 왜냐하면 또 이때가 다들 이재명 지사 어떻게 되느냐, 이 기자들 취재의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이게 중요한 판결인데 그럼 대법관한테 가서 그 힌트라도 얻으면 뭐 기사라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이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안 만나주고. 예. 근데 이제 이 김만배 씨가 아무리 법조 기자라고 하지만 특정 인사를 이렇게 많이 만난다는 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아마 이례적인 만남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왜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을 그렇게 자주 만났는지 이슈가 됐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은 우리 법조계에서도 관시법 재판이다.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권순일 씨가 대법관이라서 덮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 사건의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현 민주당 대선 후보라서 그러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 어느 쪽도 아니고요. 김만배와 한 달에 4번을 만났어요. 우리 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으로 있을 때 자기 방에서 한 달에 4번 만난 사람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전국에 막 있는 3,000명의 법관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괴감이 들 거 아닙니까? 수치심이 들 거 아니에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리 욕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에요. 좀 격양돼 있었어요. 권성동 의원도 많이 법원 행정처장을 몰아붙였습니다. 서종석 국장, 네. 이게 다른 대법관도 아니고 지금 화천대유 고문으로 한 연 2억 정도 받았던 인물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재명 지사의 선거 관련해서 전후로 8차례 만났다. 그래서 지금 뭐 야당도 그렇고 야권 쪽에서는 이게 재판 거래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라든지 그 퇴임 이후에 또 화천대유에 고문을 하면서 월 1,500만 원씩 받은 이런 부분들이 겹쳐진 상황에서 이 사실이 이제 동아일보 보도로 알려졌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정말 이 김만배 씨 해명대로 그냥 이 고향 뭐 선배 되고 그냥 인사차 들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8차례 방문 중에 2차례,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 합의체 사건이 회부된 그 다음 날 방문한 부분과 이재명 지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난 그 다음 날 방문한 이 2가지 부분은 특히나 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이 당시에 이제 대법원들이 무죄 판결을 내릴 때 어쨌든 5대5 상황에서 맞아요. 무죄5, 유죄5 그 상황에서 이제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도 거기에 같이 이 힘을 보태고 이러면서 결국 이재명 지사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재명 지사로서는 사실은 이게 정치 생명 자체가 걸린 굉장히 엄청난 그런 판결이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재명 지사 입장이라고 하면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어쨌든 사용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최대한 좀 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예. 추측입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거기서 그쳤다면 또 모르겠는데 퇴임한 이후에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또 갔단 말입니다. 그렇죠. 4개월 만에. 그 사실과 연결되어서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단순하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고 이제 김만배 대주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기자 신분이었는데 그러면은 뭐 관련해서 기사 같은 걸 좀 썼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더더욱 의혹이 증폭이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재명 지사의 무죄 선고 전후로 해서 이 김만배 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만남이 이뤄졌기 때문에요. 김만배 씨 해명도 잠시 좀 만나보겠습니다. 동양 지인이고 가끔 전화하는 사이다. 그리고 인사차 서너 차례 방문한 거지 재판 관련 언급은 없었다. 또 있습니다. 또 볼까요? 한번 이 출입 신고서에 법조팀장 적으면 출입일까지 데려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편의상 권순일 전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었다. 방문 목적은 대법원 군의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방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이게 청와대하고 국회 대법원을 다 한 번씩 방문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역시 뉴스탑10 패널 분들은 참 경험들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그 국회에서 테러 사건이 몇 번 발생한 이후에 예. 과거에는 이제 출입증이 있으면은 뭐 그 무작위로 드나들 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어느 곳을 방문하는지 그래서 반드시 방문 그 약속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실에서 사람이 로비까지 내려와서 동행을 해야만 이렇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가장 엄격한 데가 물론 청와대고요. 그 다음에 엄격한 데가 대법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국회는 오히려 좀 출입 기자도 많고 출입이 좀 원활한 편인데 대법원의 저런 방문 목적을 군의 이발소나 후배 법조팀장 방문하려고 방문 기록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 출입증이 있으면 이발소 갈 수 있고 그 기자실 정도는 갈 수가 있거든요. 대법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요 재판관을 만나러 갈 때는 반드시 게이트 비슷한 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왜 왔는지 목적과 누구를 만나는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 해명은 그 석연치 않은 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안시설 등급으로 봐도 대법원은 보안시설 등급이 가장 높은 데여서요. 반드시 저렇게 누구 방문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제 김만배 씨가 출입 기자가 아닌 순간부터는 출입증은 없었겠죠. 그러면 이제 방문 이걸 쓰려면 어떻게 하냐면 방문이라고 쓰면 그 경비에서 보안 요원이 반드시 전화를 하죠. 권순일 대법관실에 전화를 해서 예. 약속이 있냐고 해서 약속이 있다고 해야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그냥 기자라 하더라도 이 법조 출입 기자가 아니면 그렇게 안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화를 해서 확인이 된 거니까 권순일 대법관 비서실에서 오케이를 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었다는 거니까요. 이제 어떻게 된 사이인지 아주 친밀한 사이라는 건 명확하죠. 방문 목적이 뭐 군의 이발소를 갔을 수도 있죠. 한 번쯤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권순일 대법관실에서 방문증을 발급해도 좋다고 보안요원한테 확인한 게 확인이 되는 거고요. 제가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예. 재판 거래로 왜 법조인들이 의심을 하냐 하면요. 이 사건이 2019년 9월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되는데 2020년 6월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가 돼요. 네. 너무나 이례적이에요. 이 사건에서는 왜 이렇게 이례적인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지사 선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6월 이렇게 오랜 기간이 지나서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는 경우가 없고요. 6월 15일에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가 돼서 7월 16일 한 달 만에 당선 무효형 선고가 돼요. 이런 것도 없어요.
전원합의체 사건에 회부돼서 한 달 만에 선고가 나는 경우도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례적인 게 많은지 모르겠고요. 변호사들이 저희도 대법원 사건 하면 전원합의체, 항소심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간다 하면 의뢰인이 너무나 기뻐해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건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 위해서 변호사들이 아주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저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알겠습니다. 됩니다. 이런 것 자체는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거여서요. 이 사건은 너무 이례적인 게 중첩되는 거니까 법조인들은 재판 거래, 의혹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이 변호사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던 일부 법조인 혹은 야당에서는 이게 재판 거래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재판 거래가 맞더라고 하더라도 증명할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이제 재판 연구관들 중이나 아니면 대법원에 근무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원합의체 회부하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유죄 지금 이제 보고서, 검토 보고서를 썼는데 뭐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는 과정에 누가 회부하자고 했는지, 그다음에 전원합의체 회부해서 심리를 했는데 이게 유죄 검토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무죄 검토도 해봐라라고 누가 말을 했는지, 이건 다른 대법관이나 재판연구관들 다 알거든요. 거기에서 진술이 나오면 이 사건을 주도하고 무죄로 몰아간 사람, 무죄 여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군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도에 전북 익산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재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네. 똑같은 사건이에요.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이야기를 해서 이분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예. 당시에 그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 재판관이었어요. 근데 그때 유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이야기해서 어떤 선택을 방해했다는 이유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 지금 이재명 지사도 똑같은 허위 사실이거든요. 형 강제 입원 시킨 적이 없다. 근데 그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그래서 그는 또 정반대의 법 논리를 들이대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가 않고, 자, 그리고 또 이게 지금 같은 동양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권순일 재판관은 그 논산 출신의 대전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그 김만배 씨 같은 경우는 평택 출신의 수원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같은 경기도하고 충남하고는 같은 동양이 아니거든요. 뭐 그래도 뭐 가깝다면 가까운 게 뭐 경기 가까운 남부와 지역이죠. 충청도 아니겠습니까? 그쪽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정치적 생명이 중요한 그 시점에 권순일 전 대법관을 화천대유의 소유주가 만났다. 이 의혹은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